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날이 갈수록 패션이 너무 패셔너블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옷을 잘 입고 왔나 봐요. 그 선생님이 아주 패셔너블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점잖게 잘 입고 왔어요. 패션이라기보다 네. 이 옷이 내가 네팔 다니면서 입던 옷이라 이게 역사적인 옷이네요. 30년 돼서 오이구야. 이게 네팔 옷인가요? 네팔에서 사서 입은 네, 좀 두툼하게 겨울옷처럼 따뜻해 보이는데요. 모자도 그때 사신 거고요. 모자는 며느리가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한 거. 각자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어울릴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뭐 사람도 우연히 다르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자와 옷처럼 어울리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책을 이제 2권 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12월 6일 날 또 책이 한 권 나온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 책이 나왔네요. 여기 있는 책인데,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되게 깊이 있는 제목이고, 요즘 보통 책 제목들을 가볍게 가지 않습니까? 뭐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살만큼 살아보니 그 착각도 즐겁더라 뭐 이런 제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철학적인 의미랄까요? 살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 이렇게 제목이 갔어요. 이 책은 보니까 100년을 살아도 곁에 두고 싶은 말 해서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은 심리학자 이근우가 남기는 44가지 삶의 통찰, 이렇게 적혀 있는데 44꼭지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44개의 글을 썼다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수필이라는 게 사실 각각이 다 관통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은 다른 책하고 다르게 이 책에서는 주로 뭐 죽음에 대해서 썼다, 인생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큰 주제가 있다면, 저도 이 책을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봤는데. 나도 아직 못 읽어봤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쓰셨을까요, 여기다가? 모르겠어. 무슨 내용을 썼는지. 네. 나는 이 글 쓰는 특징이 뭐냐면 네. 글을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안 읽어요. 그거는. 네. 원고를 줄 때 네네. 내가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원고지에다, 옛날에 원고지에 쓰니까 네. 그 20장 써달라고 20장 끝에 가서 점 딱 찍으면 20장이라 이제 그러고는 내가 다시 읽지를 안 해요. 네. 그 읽지 않는 이유가 나로서는 있어. 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최초로 생각이 나서 쓰는 그게 가장 그 사실에 가까워. 네. 그것을 다시 손보고 하면 이제 글 자체는 뭐 좀 예뻐지고 좀 미문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하고는 조금씩 멀어져.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글이 이제 글로서는 좀 미완성이고 투박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에는 가깝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지 않고 그대로 주면 대략 뭐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 그런 거는 편집부에서 이제 네네. 사실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편집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안 읽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읽을 수가 없어서 시력이 그거는 글자로 보이질 않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제 요양 민 선생님. 네. 민 선생님 계시는데 몇 꼭지를 읽어달라고 이래 하면 이래 읽어주는데 목이 잠겨요. 이 자주 부탁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민생님도. 네. 근데 내가 읽으면 눈으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이래 읽는다는 것은 음성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부담이 돼.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읽지를 못했어요. 네. 누가 읽고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거야. 그거는 이래서 썼습니다. 아하. 이거는 되겠는데. 네. 이걸 나보고 지금 뭐를 썼는지 설명하고 그러면 내가 알 수 없어. 네. 그 요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 가운데 뭐 이제 우리가
토론거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네. 그때 이 얘기를 합시다. 네. 제가 뭐 선생님 혼자 말씀하셔도 되는 자리에 제가 옆에 앉아서 선생님께 뭘 여쭤보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제가 또 들으시는 분이 편하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렇죠. 저렇게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은 문장보다 진심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게 떠오르고 역시 우리 일상생활로 그걸 적용해 본다면 기술이나 기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이제 7권째 또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읽는 분이 재밌게 읽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솔직한 마음을 진심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데다가 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배운 거는 제가 또 한 1, 20년 가더라고요. 네. 선생님한테 늘 배운 것들이 1, 20년 가면서 저는 가끔 제자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어요. 저는 선생님 제자라고 지금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건 자주 본다고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 중요하게 여기고 제자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삶을 더 깊게 해주고 넓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이치를 몸으로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면 10년에 한 번을 봐도 그건 진정한 제자인 것이고 매일 보더라도 그저 말만 듣고 기술만 익히려고 한다면 그건 겉제자지 속제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크게 영향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 첫 번째로는 돈 생각하지 않고 강의 간다. 그게 참 와닿았어요. 이게 다 찾는 사람들이 정성껏 부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하게 부르거나 적게 부른다고 적게 주겠어요. 과하게 부른다고 과하게 주겠어요. 그래서 액수를 따지지 않고 간다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근 한 20년 영향을 미쳐서 저도 뭐 강사를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똑같은 강의인데도 뭐 5만 원짜리 강의도 있고 50만 원짜리 강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도 좋은 책의 이정표가 돼서 오늘 당장부터라도 똑같이 글을 써도 쓰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저는 문득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경찰서장이 그 굉장히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불면증을 가지다가 그것을 간증하고 책으로 썼는데 선생님한테 가져왔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고 야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썼구나 하는 걸 아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국을 돌면서 나중에 쓴 책을 봤더니 완전히 상상을 못해가지고 읽지도 않은 걸 못했더라. 그 예화가 떠오르네요, 선생님. 그때도 뭐 지금과 사실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도 이제 선생님 여기 책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이게 제가 우연히 펼친 79쪽에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제목이 있어요. 저도 밑을 안 받고 선생님도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네. 저 내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시죠. 네. 이제 정신과 환자를 보다가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그 고통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가 있고 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난 그거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네, 자기 분수권. 네. 근데 이제 사회가 그걸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에서 사느냐. 네, 몇 평에서 사느냐. 대접이 달라지고. 네. 학교에 가서 애들이 너 몇 평이냐, 나는 이러면 또 이제 기가 죽어버리고. 너 무슨 아파트 살아? 예.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네. 적어도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돼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문제만 다뤄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네네. 사회 자체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네네. 그 뭐 이제 좀 값이 흔한 아파트가 옆에 있으면 고급 아파트는 뭐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고 아 그렇죠. 영구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게 이제 마땅치 않고 네. 그 다음에 요즘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렇게 대치가 돼 있는 아주 특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연히 국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부대를 자꾸 나가라 하는 거예요. 부대를 나가다니요? 군사기지를 옮기라는 게 예를 들면 산에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네네네. 뭐 전자파가 어떤 일이 그러면 네네네. 설치를 못하고 하고 또 군 부대가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네네. 비행장이 있으면 시끄럽다고 비행장 옮기라고 주민들이 말씀이신 거죠. 그 얘기하고 네. 그래서 난 그거는 정말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6.25 세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방이라는 건 뭐예요?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네, 생명을 네. 바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시끄러운 거는 사실인데 네. 비행장이 먼저 돌았잖아 내 얘기는. 네네네. 난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구 비행장이 그 변두리에 있었던 거야. 그렇죠. 대구의 그 외곽지에. 그 외곽지에 있었던 거야.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구가 커져가지고 그게 거기까지 거의 확대됐죠. 중심지. 그러니까 시끄럽기는 시끄럽죠. 네. 시끄럽지만 네네. 그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라. 그거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이지. 들어오기를 누가 먼저 들어왔는데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 그러면 레이더 기지 설치하지 말라는 것도 겉으로는 전자파가 어떻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전자파가 영향을 준다면은 주민들한테만 주겠어요. 그 종사하는 군인은 그러면 레이저 전자파를 받고 맨날 그럴 텐데. 네. 그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실망이 되고 예. 좀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는 또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랬어요. 네. 선생님 그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안보와 생명이고 그리고 군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다면 그 우선권도 인정해주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크게 보면 나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니까 내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견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온당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는데 이 주민들의 생각은 그건 됐고 당장 다 주변에 보면 전부 아파트 사서 2배, 3배 뛰어가지고 그 차액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지역만 저런 데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안 오르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좀 아파트 값 좀 올라보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주건 말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나가라. 이게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처럼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뿌리를 가지고 보면 우리 지역은 비행지역이 있는 특별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비행기장 이런 거 없으니까 아파트 값이 뛰잖아 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는 삶의 모습.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네네네. 저도 선생님 옷과 제 옷을 지금 비교하는데. 네. 그건 단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저것이 내 것보다 낫다, 내 것이 못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삶에 대해서는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뭐 뒤집어 놓을 만큼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네. 내가 앞에 얘기했던 거는 국방의 문제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비교해가 될 네.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삶이 극단적으로 왜곡되면 그렇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지. 요지이고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제 조카가 이제 세무공무원인데 최연소 세무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기뻐서 유럽 여행을 보내줬죠. 그 유럽 여행을 혼자 한 달 동안 자기 돈 반, 부모님 돈 반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제 조카한테 물었죠. 유럽 여행 갔다 왔더니 어떻더나 이랬더니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너무 편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더나 이랬더니 유럽은 갔더니 저를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 말이 또 어떤 뜻인지 선생님 아시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옷도 전부 다르게 입고 그다음에 자기한테만 신경 쓰지 우리 조카 표현에는 헐깃헐깃 쳐다보는 게 없더래요. 우리는 주변을 가면 그 발부터 그 모자까지 슥 이렇게 스캔한다 그러죠. 딱 훑어보면서 자꾸 비교를 바로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뭐 내가 뭘 입고 가든 무슨 가방을 메고 가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 내가 우리 부부가 배낭을 메고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예, 50 넘으셔가지고 네. 배낭을 메고 둘이 이제 부부 커플 티켓을 주는 게 있어요. 커플 티켓. 유럽에서 네네네. 그 유럽에서 얼마간 떨어진 지역에만 팔아. 네. 그 안에서는 안 파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한 달 가면 이제 어떤 열차를 타도 다 무료야. 네. 그러니까 덕이라고. 네. 그 배낭 여행을 하면은 호텔에 갈 필요가 없어. 밤차 타면 돼. 아하, 그리고 그러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숙박비를 아끼네요. 구경하고 그 다음 또 밤차 타고. 아, 기차에서 자고. 그럼 뭐 한 일주일 땡기면 옷이 이제 뭐 더러워지잖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빨래하고 예. 이랬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그 조카가 느낀 거하고 똑같아요. 예.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에 가가지고 이제 기차 타려고 서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머리도 하여튼 이상해. 머리도 머리 청청이 이래 잘못 깎아본 모양으로 계단식 건처. 계단식 그것도 물을 들여가지고 뭐 네. 무지개 색깔 알록달록하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거 그때는 머리 염색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 네. 그런데 그런 걸 보지. 그 다음에 카풀이 말이죠. 네. 이게 자기 집 안방인지 여기인지 구분이 안 돼. 끌안고 있는 애는 보통이고 네. 그 벤치에 두누 있는 애들도 많아 끌안고. 네. 근데 나는 자꾸 거기 시선이 가요. 시선이 가서 이거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다 말이지. 왜 저럴까? 네. 이런데 내가 이제 그건 처음 여행 때 그랬고 여행을 끝내면서 뭐 온갖 걸 다 보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내가 이제 터득을 했어. 아하, 뭘 터득을 했냐? 그게 관심 두는 건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젊든 뭐 연세가 든 분이든 여기서 가지고 그거 찾아보느라 아무도 없어. 예. 너희들은 너희들은 끌안고 있구나. 나는 차 기다린다. 네. 이런데 나 혼자 안절부절해. 그걸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마 조카도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나만큼 심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고. 근데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만 그랬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선생님이 50년을 한국에서 사시다가 거기 갔더니 문화 충격이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버젓이 보는데 저렇게 안방에서는 할 짓을 여기서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또 가만히 있는가. 그게 참 문화 충격이셨는데 거기서 그 한 달 동안 여행하시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생기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네.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알아. 역으로. 역으로.
내 혼자 괜히 딴 사람 생각하는 네, 여러 가지를 연상해가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문화에서는 남한테 신경 쓰느라고 소비하지 않아도 돼. 암스테르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쓸 에너지를 말하자면 체면 문화잖아. 체면 문화, 네, 체면 문화 딱 줄이면 체면 문화네요. 그러면 이건 뭐 고고학이나 인류학자는 아닙니다만 왜 서양은 체면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속 문화, 실리 문화 같은데 우리는 대비로 체면 문화가 중요하게 됐을까 이런 또 옛날에는 또 그렇게 체면 문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체면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유교. 유교의 덕목이 예거든. 예. 그 예라는 것은 속마음에 그러지 않더라도 예를 차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면 문화. 네. 그 서양은 실리 문화니까 네. 자연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들어서 그 체면 문화가 불편을 준다는 게 좀 사회 트렌드처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상담한 한 예를 보면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했는데 처음 대학교 처음에 이제 재수하기 전에 거기보다 삼수했을 때 성적이 더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건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이거 갑자기 또 주제가 옮겨가는데 왜 삼수하면 나쁘게 되는 거야? 이 주제에 귀 좀 끄달뿐이 또 말을. 그런데 이제 재수하는 자세가 문제예요. 네. 나도 재수를 했어요. 네. 재수를 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가 하면 이 생각하고 다투느라고 가을까지 갔어. 네. 공부는 나와. 네. 그래서 재수는 재수잖아요. 예. 그때는 학원도 없고 혼자 독학이 있는데. 독학을 해야 되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머리를 확 깎았고. 남이 보면 스님인지. 스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로남불. 네. 학교에서 성적을 잘못 매겼을 것이다. 뭐 어쩌고 온갖 억측을 다 대고 내 체면 세우고 가을쯤 와서 내가 깨달았어.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못해서 떨어졌구나. 그게 가을까지 가더라고. 네. 그것도 내가 절에 안 들어갔으면 깨우치지 못했을 거야. 그냥 자꾸 이제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나도 이제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자꾸 이제 내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가을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을까지 갔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래 나와가지고 그걸 보충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이 참 맞는 재수하는 사람들은 우선 재수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그걸 빨리 딱 떨어뜨리고 말이지. 예.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보충해 나가면 그건 다 합격이에요. 네. 삼수까지 가서 안 되는 거는 그것이 아직 덜 돼 있지. 네. 내 생각은. 우리 말에서 재혼이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재혼. 재혼. 재혼이라는 말을 없애자. 그래서 한동안은 새롭게 혼이 난다고 새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느 그 개그맨 엄영수 씨가 나와서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그 재혼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재혼이다, 삼혼이다 그렇게 이 라벨을 붙일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재수나 삼수나 다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말씀 중에 태도, 자세. 제가 만난 이 사례도 어머님이 삼수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도나 자세가 바르게 될 수가 없었죠. 왜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삼수가 해야 되는지 이게 뚜렷한 게 없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진 거고 선생님께서도 그 결국 태도라는 것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새롭게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건데 엄마가 왜 삼수를 하게 했느냐?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자기 친구 아들은 예를 들면 뭐 사회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거죠. 네. 우리 아들 조금만 하면 들어갈 텐데. 네 아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삼수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걸 보고 선생님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도 이제 그 79쪽에 아까 79쪽이었어요. 79쪽에 그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안 좋다. 비교하지 않고 살 때 이런 점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비교는 왜 하느냐 하면은 네.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우월하잖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월감을 맛보는 거고. 비교로 우월감 맛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이제 적게 가진 사람은 우월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잘 활용하면 둘 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못한 사람을 보면 위안을 얻고 그렇죠. 우월감을 느끼고 잘난 사람 보면 노력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네. 의지를.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우월하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우월한 네. 사람은 우월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그건 거고. 간단하면서도 참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둘이 다 이건 윈윈인데 네. 우월한 사람은 갑질을 하고 아, 열등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지 말라.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못난 나를 내가 미워하고 그렇지. 한탄하는 데 그렇지. 에너지를 쓰니까. 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연대가 맞지는 않는데 네. 그냥 내려오는 말에 네.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해서 허물될 것이 없다. 오, 와. 예라고 하면 공자 빼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 그 예라면 공자가 제일 스승인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자한테 뭐 물을 게 뭐가 예. 있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연대도 다르고 한데 이제 예. 누가 지은 그걸 말인데. 극대화해서 네. 이해시키려고 네, 네, 만든 네, 말인 네, 것 같은데 네. 공자같이 예 정통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라고 얘기해요. 네, 어. 네, 네. 물으면 될 일을 묻지도 않고 말이지.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어허. 나도 아는 척 하다가 욕본가 한번 얘기를 하면 그 배낭 메고 유럽 여행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가이드는 내가 하기로 했어. 가이드를. 네. 이제 아내는 나한테 따라만 오면 되고, 어허. 그다음에 뭐 간수할 거 간수만 하면 네네네네. 되고, 이제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네네네. 하는데 내가 이제 어쩐지가 막 지도를 가지고 독도법을 아니까 아, 네. 지도만 가지면 이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바티칸을 가려고 네. 지도를 사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바티칸을 가기보다는 바티칸과 제일 먼 반대편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보면서 옆눈을 즐겁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바티칸에 가면 즐거울 것이다. 아하, 이래가지고 네. 내가 지도를 들고 네. 따라오라고 갔는데 이래 가다 보니까 바티칸하고 되게 비슷한 건물이 하나 나와. 네. 그래서 로마는 어디 가도. 바티칸이 있긴 있지만은 건물이 다 비슷하니까 이것도 바티칸 비슷한 게 있나 보다 싶어서 내 보니 이상해.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티칸. 지도를 내가 거꾸로 읽은 거야. 네. 그렇게 아는 척 하다가 이제 네. 어, 참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는 뭐 내가 아무리 그쪽에 대가라 그래도 그럼.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그럼. 건데 이게 내가 갑이다 우월하다 생각하니까 못 물어보는 이것도 비교하는 삶이 그럼. 주는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병폐이긴 하지만은 비교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선생님이 참 대안으로 답을 좀 현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선생님하고 비교할 때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제자가 무엇을 묻더라도 바로 대답을 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분발한다면 선생님과 저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저한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 비교해가지고 네. 다 원동력이 되는 거는 뭐네요. 아닌데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교한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월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위안을 가지면서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가지는 건 비교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나는 왜 선생님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현명한 답을 못할까 하면서 저를 잡는다든지 선생님이 쟤는 아직 멀었다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 비교는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기왕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 좀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자기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아하, 네. 지난주일에 만났던 이서훈이하고 네. 지금 만났던 이서훈 교수는 다른 거예요. 네.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나하고 만났던 이서훈 교수가 이제 나를 예를 들면 선망을 했다면 네. 선망한 그 부분을 곧다가 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네.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뭐를 하나 더 얹으면 조금 올라갈까? 네네.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하고. 네네. 근데 말은 이건 쉽지만은 그렇게 안 돼. 네. 자꾸 남 보면 말이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간다. 그렇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네. 안 올라가면 되지. 쳐다보지도 못하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속담을 하나 뒤집어서 네네. 황새는 뱁새 둥지에 못 들어간다. 오, 이 설명을 해줘. 왜 못 들어가겠어? 아니 작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황새가. 그렇죠. 네. 아니 황새가 크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뱁새가 조머리가 작으니까 큰 황새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비교를 그래 거꾸로 해버리면 누가 손해? 황새가 손해다. 그렇죠. 예. 아 그러네요. 또. 원래 속담은 황새가 더 크고 네네. 뱁새가 작다는 걸 네네네네. 작은 놈이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 그렇게 돼 말이다. 있는데 네. 황새는 황새가 뱁새 둥지에 들어가려니까 못 부러져. 네.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말로도 들리네요. 그죠? 그럼. 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니까 나는 나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하, 네. 오늘의 결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성이고 독자성이고 자립성이고. 요새 네네. 내가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사이트에 보면 닉네임이 나는 나다 하는 게 있어. 오, 네네.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 물론 네네. 자기가 지었겠지만 네네. 내가 맨날 나는 나다 하는 걸 주장해서 혹시 그 영향을 준 거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속으로는 기뻤는데 네.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기 닉네임을 그렇게 네. 지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에 대한 태도는 나에게 충실하자. 그렇죠. 더 열심히 나의 내실을 기하자. 주체성. 주체성.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주체성이네요. 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 결론은 나는 나다. 주체성이 되겠네요. 그럼 저도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보든 진행을 하든 저는 이서훈은 이서훈으로서 선생님과 이 시간을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네. 나는 나다 이래 뿌리면 그건 독불장군. 아하. 나는 나지만은 네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타인과 소통을 원활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운데서 이서원은 이서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대담을 앞으로도 이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나는 나지, 이거는 네네네. 이거는데 요것만 주장을 하면 독불장군인데 네네. 이서원이는 이서원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은 네. 그게 소통이잖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까지 또 확장이 되는 거네요.
이건우 선생님은 이건우 선생님이고 이소원은 이소원이고 서로가 이걸 인정하면서 주체성을 잃지 않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통하는 게 많죠. 그렇죠. 네. 오늘도 나는 나다 시간이었습니다. 나다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